제24회 광양 매화축제가 차 없는 거리와 일회용품 그리고 바가지 요금이 없는 축제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광양 매화축제는 한국의 봄, 광양 매화마을에서 열다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김정현 기자가 안내합니다. 지난 7일 시작된 제24회 광양 매화축제가 차 없는 거리와 일회용품 및 바가지 요금이 없는 산무축제로 자리매김하며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축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는 광양 매화축제는 한국의 봄, 광양 매화마을에서 열다라는 주제로 매화랑 1박 2일, 매실 하이볼 체험, 섬진강 열기구 체험, 섬진강 요트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으로 차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접시와 컵, 수저 등 총 11종의 다회용기를 공급, 세척, 재공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의 합동 점검반이 먹거리, 상거래, 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바가지요금 근절에 앞장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 매화를 알리는 관광형 캐릭터 매도리를 앞세운 포토존, 체험존, 굿즈샵 등의 코너가 다양한 세대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광양 매화축제를 브랜딩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제24회 광양 매화축제는 단순히 꽃만 보고 가는 경관 관람형 축제를 넘어 차별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담은 체험형 축제를 차와 일회용품이 없는 환경 친화적인 축제를 지향하며 지속 가능한 축제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전라남도 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이 마련됐는데요. 앞으로 체류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에 자리한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김재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라남도는 대불 국가산단에서 도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인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인력 채용과 콜센터 설치, 외국인 상담사 직무 교육 등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센터는 장기 체류비자 전환 지원, 한국어 교육,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소식은 도내 외국인 대표,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적화 광주주재 중국 총영사관 부총영사, 렌티 웬화 광주 전남 베트남 교민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 및 기념사, 축사,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외국인 상담사가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 제3자와 연결하고 통역해 진행하는 상담인 3자 통역 상담을 시연했습니다. 이를 통해 센터가 외국인 민원인의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가 잘 구축돼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최근 전남의 외국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류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삶의 여운을 더하는 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넓은 천에 바느질로 술을 놓아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이는 작가가 있습니다. 옛날 여성들의 일이었던 바느질이 이제는 타인이 아닌 예술을 위한 행위임을 표현하는 임지양 작가를 임도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느질회화로 실존을 표현하고 있는 예술가 임지양입니다. 임지양 작가는 이번 전시 수행의 시간을 통해 바느질로 자신의 실존을 표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제가 했던 가장 큰 도전은 역설적이게도
작품에 바느질하지 않고 바느질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통의 바느질과 회화라는 시각 매체를 결합하여 새로운 표현을 하고자 했고, 이러한 바느질의 상징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바느질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품에서 다나 오브제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다나는 저와 가장 친숙한 소재로 저의 삶, 저의 시간, 그리고 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모티프이자 실존을 상징하는 오브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바느질은 여성들이 타인을 위해 하는 일이었지만 작가에게 바느질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한 작업입니다. 바느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저는 이러한 전통에서 탈피하여 제가 하는 바느질은 누군가를 위한 바느질이 아닌 저를 위한 행위로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은 저에게 있어서 저를 위한 시간이고 저를 표현하는 도구이며 내적 감정을 발견해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느질이라는 행위에서 그녀는 순간의 감정과 상황, 시간을 담아내며 불안한 심리 상태를 대변하기도,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물감, 실, 천을 중첩하는 과정은 단순히 예술적 표현을 넘어서 자신의 실존을 찾기 위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의 중첩, 실의 중첩, 물감의 중첩은 이런 쌓기를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수련한다라고 여기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들은 제가 시간을 느끼게 하고 삶을 성찰하게 하며 그다음에 그 순간을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녀의 작품을 통해 작가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느끼며 마음속 깊은 따뜻함을 느끼길 기대합니다. 저는 전통의 바느질이 현대 예술에 있어서 가진 가능성을 더 확장시키고자 이 바느질 회화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작품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임지양 작가는 바느질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표현합니다. 과거 여성들이 타인을 위해 했던 바느질이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한 바느질로 내면의 감정과 치유를 담아냅니다. 중첩과 반복으로 사유하는 작품을 통해 각자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함께 치유받는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임도희입니다. 한평군이 3.1운동 106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한평 상해 임시정부청사와 일강 김철선생기념관에서 무궁화를 심으며 애국의식을 고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이상익 한평군수,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 경관과장, 박종석 산림연구원 산림생명자원과장, 정천수 전국 무궁화 생산자협회 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국 무궁화 생산자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매해 무궁화 기증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도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 대상지인 한평 상해 임시정부청사 및 일강 김철선생 기념관 일원에 무궁화 100주를 기증식제했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 또한 3.1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기리며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을 기념하는 뜻에서 기념식 수행사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나라꽃 무궁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앞으로도 무궁화 보급과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후세에 그 가치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은 3월 중 준공 예정으로 오는 7월부터 개화를 시작해 한여름에는 매일 아침 꽃을 피우며 한평 상해 임시정부청사 및 일강 김철선생 기념관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윤입니다.
목포시가 노인 일자리 발대식을 개최하며 사업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는 나흘에 걸쳐 발대식을 열고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의 소양 교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107명이 증가한 4,294명이 참여하며 시는 7개 수행기관과 협약을 맺어 42개의 사업을 운영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과 더불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서 노인 인력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홍률 목포시장은 발대식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이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일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빠르게 찾아온 고령화 사회와 그에 따른 노인 빈곤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참여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성취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목포 시립도서관이 지난 2013년에 이어 2025년 제57회 한국도서관상에서도 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도서관상은 1969년 도서관 사업 발전에 대한 우여곡치와 공로를 취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 최고 권위의 도서관상으로 매년 한국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이번 한국도서관상에서 단체상을 수상한 목포시립도서관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리모델링을 진행해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열린 공간 재배치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열린 문화공간 조성과 북큐레이션 운영은 물론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가교 역할을 위한 전시 갤러리 운영과 매년 도서관 축제 개최 등을 통해 시민이 함께하는 독서 문화의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더불어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지혜 학교, 디지털 배움 등 다양한 강좌와 독서 동아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립도서관 최진수 관장은 국내 도서관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이러한 큰 영예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목포시립도서관의 수상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독서 입문교육과 맞닿아 있어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희재입니다.